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이제 막 정오를 지났습니다. 이준석의 기이한 행동 또는 아나무인 행동, 무례한 행동, 조직 윤리를 전혀 무시하는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2030 특히 30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준석이 30대를 대표한다? 젊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2030 세대가 이준석처럼 행동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조직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에 대한 이제 비난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준석은 결국 자신을 띄워주었던 여론에 의해서 단죄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정치판에서 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 상식, 인간 예의의 문제입니다. 예의를 모르는 인간과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익명 게시판에 이준석 비판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 가슴이 멍합니다. 좀 찡합니다. 이름 없는 보좌진이 지금 출세한 이준석에게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이 페이스북 글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인데 너의 가벼운 입에 수많은 보좌진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은 직원 인정을 거친 사람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국민의힘 내용으로 봐서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익명으로 쓴 글입니다. 신원은 확실한 듯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준서가 형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경력 겨우 10년 정도 되는 한낱 보좌진이야. 그래도 너보다 국회에도 오래 있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았으니 꼰대처럼 한마디만 할게. 우리 한낱 보좌진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밖에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당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의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나 때문에 동료들이 힘들지는 않을지 많은 생각들을 해. 여느 회사원들도 비슷할 거야. 나 하나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대세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더구나 생계도 걸려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겠지.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야. 남자들은 군대에서도 뼈저리게 깨끗을 일으키기도 하지. 아, 넌 군생활을 안 해봤구나. 아주 요게 아픈 점을 찔렀습니다. 이준석이가 군대 경험을 했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 경험이 한 인간을 성숙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넌 군생활 안 해봤구나. 아무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권력 쟁탈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 당 소속 보좌진들과 캠프의 많은 인력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대선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는 생각해봤니? 안 해봤으니 네가 그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지금 실무자들 분위기는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무기력해. 그래도 맡은 일은 다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안 너는 우리 면전에 총질을 하고 있는 거야. 자리의 무거움이라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할 때마다 그 책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공당을 리드하는 사람의 입은
무거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깃털보다 가벼운 현실에 치가 떨릴 지경이야.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야. 후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민감한 자료 만지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 본 적 있니? 어떻게든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힘내고 있는데 넌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준서가? 남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기어 올라올 동안 어린 나이부터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더니 그냥 뭐 맞은 것 마냥 취해 있는 거니? 밑바닥 고통을 모르는 네가 무슨 2030 청년을 대변해. 내 눈에는 자극적인 이슈에 편성해서 편가르게 하는 실력밖에 보이지 않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어. 구성원이 100명인데 99명이 너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넌 그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100명인데 99명이 너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넌 그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리 싫으면은 저리 떠날 수가 없으니까 중이 떠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떠나야지. 어린아이처럼 생떼나 부리고 무슨 짓이니? 원성이 들리지 않아?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지금 행동이 정말 혐오스러워. 그냥 좀 떠나줘. 네 가벼운 입에 수많은 보좌진들의 앞으로의 생계를 걸지는 말자. 욕하고 싶은데 최대한 참았다. 제발 그냥 가. 그냥 좀 떠나줘.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어떻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잘 요리를 하면은, 이 문제를 잘 요리를 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그럴까요? 또 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분노라 그럴까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정의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제는 역으로 이준석으로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인간 심리라는 게 참 기묘하게 반응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참 윤석열은 양반이구나. 이준석 같은 저런 아이를 그래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저렇게 점잖게 다루는 윤석열 정말 지도자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는 걸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고 보는데 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하는 윤석열에 대한 보호 본능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반민교사 하나는 확실히 얻었습니다. 앞으로 젊다고 해가지고 오냐오냐 하다가는 이렇게 된다. 젊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군대 안 간 사람 조심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군대 안 갔습니다. 이재명도 군대 안 가고 황교안도 군대 안 가고 이런 뭐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행패로부터 그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정말 잘 썼고 조갑제다 금이 실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